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마침내 이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홈런을 위해 영입했지만 정말 홈런만 남기고 떠나갔죠. 35개의 홈런을 기록했음에도 팬들은 실망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하고 시즌이 진행될수록 삼진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타율 0.230, 더욱이 득점권 타율은 이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타력은 인정받았지만 클러치 능력은 부족했고 결국 기아는 선택을 했습니다. 위즈덤은 SNS에 한국에서의 경험은 특별했다는 감사 인사를 올리며 작별을 예고했습니다. 홈런 능력은 입증했지만 중요한 상황에서의 부진과 잦은 허리 부상으로 신뢰를 잃었죠. 이제 기아는 단순한 홈런 히터가 아닌 승리를 책임지는 타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미 해외 시장 조사가 시작되었고 프런트는 높은 득점 생산력을 가진 좌타 중장거리 타자를 우선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11월 말께 새로운 외국인 타자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위즈덤과의 재계약 무산 이후 기아 프런트가 어떤 스타일의 외국인 타자를 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9경기 동안 100안타 35홈런 85타점. 숫자만 보면 분명히 파워가 있는 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였습니다. 한 시즌 내내 홈런은 쳤지만 그 홈런들이 게임의 뉘앙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팀이 끌려다닐 때, 득점권에서 결정타가 필요할 때면 항상 무기력했죠. 기아가 위즈덤에게 바란 것은 스탯이 아닌 타이밍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홈런을 기록해도 실제 득점을 연결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특히 득점권에서의 일할 9푼 9리의 타율은 사실상 클러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디펜딩 챔피언 팀의 중심 타자로서는 심각한 성적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4월에는 오페스 0.95를 기록하며 좋은 타격을 보였고 장타력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런데 5월을 기점으로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유인구에 자주 걸려들었고 변화구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면서 삼진 개수가 뚜렷이 증가했죠. 시간이 갈수록 상대 투수들은 그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높은 공은 헛스윙을 유발했고 낮은 슬라이더는 전혀 맞히지 못했어요. 결국 위즈덤은 후반기에 들어 홈런 아니면 삼진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팀이 중위권 싸움을 벌이던 7월과 8월, 그 중요한 시기에 위즈덤은 단 한 번도 팀의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팬들이 실망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홈런은 기록에 남겠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경기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위즈덤은 그런 기억을 만들지 못했죠. 그래서 기아 팬들에게 그의 35홈런은 기쁨보다는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기아가 위즈덤을 데려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작년 우승팀이었지만 2연패를 이루려면 더 강력한 중심 타선이 필요했죠. 그래서 기아는 3년간 활약한 소크라테스를 과감히 보내고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을 친 거포 패트릭 위즈덤을 선택했습니다. 목표는 확실했어요. 30개 이상의 홈런과 타점 생산. 이범호 감독도 스프링 캠프에서 위즈덤이 30홈런 정도는 쳐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대는 컸고 그의 파워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아가 진정 원했던 것은 단순한 홈런 기록이 아니라 팀이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는 해결사였어요. 위즈덤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기아는 시즌 초반 김도영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하고 나성범까지 종아리 부상으로 빠지면서 중심 타선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이때 위즈덤이 팀의 버팀목이 되어야 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죠. 클러치 상황에서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즌 내내 큼직한 타구를 종종 보여줬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구단의 기대는 점점 실망으로 변했는데요. 팬들이 홈런은 많은데 왜 이기질 못하냐고 불만을 터뜨릴 때 구단 내부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홈런을 쳐도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결국 시즌 막바지에 기아는 냉정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승리다. 홈런왕보다 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타자를 찾겠다는 판단이었죠. 시즌 종료 후 위즈덤은 조용히 SNS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KBO에서 보낸 시간은 내게 특별했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함께해준 아내와 가족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시즌 내내 응원해준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영어와 한국어로 함께 쓴 글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평범한 시즌 종료 인사 같지만 자세히 보면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다음 시즌에 다시 보자는 문장이 없었습니다. 위즈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제안이 오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에게 KBO는 단순한 커리어의 한 부분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한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냉정한 세계죠. 정으로는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적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위즈덤이 팀을 떠나면서 기아는 다시금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물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제 기아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요. 구단은 위즈덤의 사례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파워만으로는 우승할 수 없다. 따라서 내년 외국인 타자 구성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유형은 컨택 중심의 중장거리 타자인데요. 단순히 장타력을 뽐내는 타자가 아닌 꾸준히 타구를 연결할 수 있는 타자. 득점권에서 한 방을 노리는 스타일보다 주자들을 착실히 불러들이는 생산형 히터를 찾는 흐름입니다. 구단 내부에서도 이제는 올해 같은 공갈포 스타일은 지향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의 스카우트진은 최근 리그 외부에서 컨택 능력이 뛰어난 좌타자를 중심으로 탐색 중인데요. 과거 소크라테스 브리토처럼 빠르고 유연한 타격 메커니즘을 가진 선수를 다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스피드형 외야수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오프시즌의 핵심은 파워와 컨택을 동시에 겸비한 타자를 영입하는 데 있죠. 구체적으로는 멜비 트리플의 무대에서 오페스 0.850 이상을 기록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타자, 혹은 일본이나 대만 리그에서 25홈런 이상을 친 선수가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구단이 한 방이 있으면서도 꾸준한 타자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내야수 영입입니다. 올해 김도영의 잦은 부상으로 내야진이 흔들리면서 구단은 포지션 유연성의 가치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3루, 1루, 외야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형 거포도 후보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플A에서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오페스 0.9대를 기록한 선수라면 KBO 리그에서도 즉시 전력감으로 통할 수 있죠. 이미 일부 미국 현지 매체에서는 기아 구단이 멀티 포지션 거포, 프로필을 전달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